외국인 투자자가 같은 기간 무려 1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 비중이 거의 98%에서 99%에 달해요. 지금 환경에서 가장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유례없는 하락에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핸드폰에서 이 MTS를 다 지워버리고 정말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자,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에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폭락장이 오게 되면은 나쁜 기업, 이상한 기업, 좋은 기업, 너나 할 것이 다 하락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업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을 팔아치웠지만 그 와중에서도 담는 종목, 담는 섹터라는 그런 주제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5거래일간 정말 한 4조 원어치를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치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달러로 환전을 해서 해외로 나가겠죠. 원화의 수요는 감소하고 달러의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은 1110원을 기록을 해서 올 들어서만 무려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을 한다? 그럼 어떤 기업한테 좋을까요? 바로 수출기업이죠. 자,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자,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자, 그럴 때 판 거와 1200원일 때 수출을 한 것과는 20%가 차이 나죠. 즉 20%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20%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익도 증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 와중에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상승한 기업, 영업 환경이 좋아진 기업, 자, 그런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 관심 기업의 수출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 자,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활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방법인데 사업 보고서, 사업의 내용, 그리고 여기에서 매출에 관한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이 테이블 형식으로 구성한 그런 표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내수와 수출, 국내와 해외, 자, 이런 식으로 매출을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바로 영원 무역의 매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 내수 그리고 해외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감적적인 방법인데요. 모든 기업이 이 영원 무역처럼 수출과 내수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 의지에 맡기다 보니 이거를 굳이 구분 안 해놓은 기업도 있어요. 자,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뭘 확인할 수가 있느냐? 바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손익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자, 이 부분도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 사업의 개요나 또는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 그리고 그냥 재무제표의 주석 항목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환율이 5%에서 10% 변동을 했을 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얼만큼 변동하느냐, 자, 그런 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환율이 5% 올라가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얼만큼 올라간다. 자, 이런 기업이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그 기업은 환율 상승의 수혜주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 수출 수혜 기업, 이 기업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자, 여기서 수출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입니다. 아니, 순수출? 순수출이 뭐죠? 자, 어떤 기업이 매출액의 50%를 수출을 해요. 자,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60%를 원재료를 매입하는 데 써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환율이 올라도 수출로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 수입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오르면은 그 기업한테 안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즉 순수출 그 관점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 자,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나 이 최근에 이 하락장에 순매수를 한 기업, 그 기업을 중심으로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 환경.
지금 영업 환경이 다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산업 업황이 좋지가 않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최대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의류 OEM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업무역, 한세실업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100억 원 이상, 5영업일 동안 1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약 한 1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OEM이 무엇이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이란 뜻인데, 쉽게 말하면 외주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일감을 주면은 그걸 만드는,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폭스콘이 담당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갭 그리고 H&M, 자, 이런 메이커의 외주 물량을 담당을 합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외주 생산도 하지만 자체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노스페이스입니다. 이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인건비거든요. 최대한 이 인건비를 저렴하게, 이 생산 비용을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국,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 베트남으로 이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베트남 이런 데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수출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 비중이 거의 98%에서 99%에 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종목으로는 고영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고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한 30억 원 이상 5영업일간 순매수를 했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같은 기간 무려 100억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고영은 이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제품의 납 도포 상태라든지 아니면 부품이 잘 실장이 되어 있는지, 자, 이 부분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그리고 뭐 스마트폰, 그리고 최근엔 이 자동차가 점점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즉, 이 자동차에 들어간 전자장비까지 이 고영의 장비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은 워낙 고영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고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누적 기준,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의 92%가 수출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검사 장비, 레이저 마킹 장비, 레이저 절단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반도체 공정이 크게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으로 나뉘거든요. 전공정은 바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후공정은 이 반도체를 칩 단위로 다 자르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마킹을 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후공정에 들어가는 레이저 장비를 만든다. 그리고 이 레이저 마킹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니스는 매출의 한 67% 수출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게임과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종목으로는 NC소프트 그리고 KINX가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최근 5영업일간 외국인이 165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KINX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억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NC소프트는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알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게임주, 리니지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은 지금 환경에서 가장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 놀러를 안 나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주말에 사재기를 한 다음에 최대한 집에서 안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NC소프트 제품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리니지2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캐나다, 대만 등 다양한 그런 나라에서 매출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 매출 채권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긍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KINX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터넷의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KINX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고객사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런 기업들이 KINX의 클라우드 코어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INX 같은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발생시키는 매출, 마진이 상당히 높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KINX 같은 경우에도 주목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환율이 지금같이 오르면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알아봤는데,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환율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영업 환경이 우선이 된 상황에서 환율까지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섹터, 종목들은 무조건 투자하셔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자,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니 접근할 만한 그런 섹터와 종목들은,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다. 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투자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이 하락장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